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3자 회담에서도 최저임금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의 입장을 성실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시중노임 단가를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함으로써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은 노동자 평균 임금 50%를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최저임금 인상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은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예규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금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부의 3개 부처, 고용노동부, 기재부, 행자부가 합동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지침에도 공공부문 청소영역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중노임 단가는 중기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실상 공공부문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고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것이라서 민간기업으로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전면 적용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속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공공부문 중에서 청소 용역을 하는 429개 기관과 16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공공기관은 28.9%에 달하는 124개 기관이 아직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전국 160개가 한 곳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미적용 공공기관과 대학의 시중노임 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현장 방문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 기관에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부문과 전체 민간부문에 적용될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은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을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이것은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에 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적정임금 수준, 그리고 일부에서는 7%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실질 생산성 향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5.2%로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MB 정권 때 묶어놨던 최저임금 수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임금 인상 효과가 내수진작으로 연결될
되기 위해서는 7%를 훨씬 뛰어넘는 최소한 평균 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강기정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시급 약 6,360원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6,360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분을 정상화하는 것에도 못 미칩니다. 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오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매일 10,000개의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머물거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합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연간 매출액 3억 원을 5억 원으로 또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는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둘째, 금융비용을 낮춰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1,197만 원입니다. 2012년 대비 20.2%가 증가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발맞춰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비은행권의 의존도가 높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체계를 마련해서 금융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셋째,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대폭 낮춰줘야 합니다. 현행 부과방식을 소득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에 일반 고용안정 계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자영업자에게 시간제 일자리 임금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처럼 최저임금 인상 시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또한 원화청 간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이미 정의당이 발의해놓은 바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의 경제학을 열어갈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손잡고 나가는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